예, 반갑습니다. 박우석입니다. 2018년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네요. 올해 세운 계획들 많이 이루셨습니까? 올해가 많이 아쉬운 분들도 계시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2주 후면은 2019년도가 온다고 합니다. 올해 못 이룬 계획들 한 번 더 점검하셔서 내년에는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9년 직장인들의 자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직종,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직장인들에 대한 자산 관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라 하면 내년에도 올해처럼 직장 생활을 계속 하시는 분들을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아니다. 올해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의견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데요. 제 생각에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힘든 한 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알고 준비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사회 초년생들의 자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은 그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사지 못했던 것을 사느라 돈을 모을 틈이 없습니다. 돈을 벌게 됐다는 기쁨도 잠시, 월급은 통장을 스쳐갈 뿐 무턱대고 쓰다 보면은 통장이 텅텅 비어버리게 되는데요. 통계에 의하면은 처음 3개월간의 소비 형태를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의 소비 습관이 고착화되어서 고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3개월의 소비와 저축 습관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월급을 관리해야 훗날 후회하지 않을까요? 2019년도에는 미래의 자산을 축적하는 기초가 되는 해로 정하면 어떨까요? 개인 재무 설계의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큰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월 받는 월급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은 몇 프로의 저축을 하고 계십니까? 2019년도는 월급에서 과감하게 60% 정도는 뚝 떼어서 무조건 저축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생활비와 소비를 정해놓고 나머지를 저축하였다면 2019년도는 월급의 60%를 떼어놓고 나머지를 생활비와 소비로 쓰시는 겁니다. 에이, 무슨 지금도 빠듯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라고 하시겠지만 쓰고 싶은 자신과 타협하지 마시고 미래를 위해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종잣돈을 모으거나 저축해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시기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상황이 있겠죠. 자취생활, 부모님과 함께 다 다르지만 핵심은 약간 빠듯하다 싶을 정도의 금액을 저축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분이라면 120만 원은 저축으로 떼어놓고 나머지 80만 원으로 생활비, 즉 데이트, 교통, 식대, 핸드폰 요금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 힘들 겁니다. 하지만 매달 120만 원이 저축되어 가고 있다는 만족감과 행복감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120만 원에 대한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세우셔야 합니다. 10만 원, 20만 원 생활비 용돈 더 쓴다고 해서 인사되지 않고 안 쓴다고 해서 아사 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1년 후가 되면은 200만 원의 목돈이 생길 겁니다. 아울러 보장성 보험 가입하기, 통장 쪼개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균형 있게 사용하기, 신용 등급 관리하기는 차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대, 40대 직장인 자산 관리입니다.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회사에서는 대리, 과장, 차장의 직책이 있을 건데요. 가정도 회사도 정말 녹록하지 않은 한 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매달 월급이 나오잖아요. 급여 주는 회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겁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경기가 좋지 않다, 어렵다 등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럴 때 배우자와 함께 대화를 통해서 소비와 지출을
줄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절약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씀씀이를 줄이는 거지요. 예를 들어 외식을 3번 할 것을 2번으로, 친구와 소주는 간단히 1차만, 충동 구매를 자제하시고 계획성 있는 지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약한 돈으로 월 10만원의 저축을 늘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에이, 이 어려운데 어떻게 저축을 더 할 수 있겠어 하시겠지만, 위에서 씀씀이를 줄인 결과로 여유자금 10만원을 만드는 겁니다. 10만원 적게 쓴다고 해서 가정이 힘들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면 마음 편하게 월급 10만원 줄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1년 후가 되면은 아마 저축 만기라는 행복감이 있을 겁니다. 저축하는 내내 기분도 뿌듯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9년도는 경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어렵다고들 하는데 우리 가정은 저축이 더 늘었다는 소소한 행복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50대 직장인들입니다. 자녀들에게 한참 돈이 들어갈 시기입니다. 대학, 결혼, 유학, 취준생 들어갈 돈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의 노후 준비도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길면 10년, 짧으면 5년 정도의 직장 생활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자산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남은 기간 가장 효과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새로운 것에 투자하고 자산을 늘리려는 노력보다 지금까지 자산을 지키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영화 국가보도의 날 보셨습니까? 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2019년은 10년 대사이클의 시기라고들 합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안 되겠지만 알고 염두에 두면은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가정은 지켜야 하니까요. 그나마 직장인들은 위기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보다는 상황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고 현실을 점검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녹화입니다. 두 번째. 캐트가 넘어가고 마지막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들어오면 동안 들고